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고 살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제 필환경 시대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회 곳곳에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 곳과 지키지 않는 곳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어디가 좀 환경을 좀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좀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봤어요? 네,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성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기, 여러 번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너무 많이 누르지 않기,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교회의 어떤 곳도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환경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이끄는 사람, 최초를 만드는 사람. 네, 변화와 최초가 오늘의 말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좀 작년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2월 28일쯤에 엄청나게 터지게 되면서 대구가 엄청 코로나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거의 3월부터는 이제 뭔가 일시 멈춤, 잠시 멈춘 듯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멈춤하면서 앞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멈춤이 되었는데, 그게 1년 동안 멈춤, 또 지금까지도 계속 멈춤이 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그 코로나가 되기 이전의 우리의 일상,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꿈만 같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민통선 봉사활동도 가고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 가족들도 잘 모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을 볼 때 진짜 꿈만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옛날을 보니까 그때로 정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만약에 좀 이런 코로나가 풀린다면은 좀 어떤 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아야미성아?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예, 놀러 가는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저는 여기 영상에서 나왔던 물총 싸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나 입학식 이런 것도 다 못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을 되돌아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초등학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간 어린이들은 전 아직 2학년 같은데요. 아직도 전 2학년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도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2020년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치 이렇게 넘겨주시면 뭔가 사라진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렇죠? 이거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일상을 바꿨을까요? 네, 마스크를 또 안 쓰면 또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쳐다보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은 많이 모여있는 지하철보다는 걷거나 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다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최근엔 등교를 하지만,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건가 안 다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공연이나 이런 뭔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많이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020년 2월, 3월 그쯤에 서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안타깝게 보며 생각하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 지금은 2021년으로 와서 이 3월에 그래,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 베스트 5입니다. 코로나, 넷플릭스, 미스터트롯, 기생충, BTS, 방탄소년단. 이게 그때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은 BTS가 엄청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많이 성장했죠. 네. 그리고 코로나는 여러분 다 아실 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영화관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가 갑자기 엄청 뜨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네, 기생충도 엄청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였었죠. 네, 미스터트롯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5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변화와 최초요. 이들은 모두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초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넘겨주세요. 먼저 미스터트롯입니다. 네, 작년에 미스터트롯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미스트롯도 열풍이고 지금 미스트롯2도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많이 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스터트롯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결이 무엇일까? 선생님은 미스터트롯의 굉장한 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봐왔는데, 미스터트롯은 그 전에 있던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거는 이제 미스터트롯도 똑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데 이 미스터트롯에는 좀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네, 바로 영탁이에요. 네, 이 영탁님은 여러분 잘 미스터트롯에서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이제 뒤에 대기실에서 엄청나게 박수를 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최고. 이렇게 진짜 찐 리액션을 보여주세요. 보통은 서바이벌 하면은 그 전까지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질투하고 쟤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탁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영탁님이.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와 막 칭찬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바이벌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누구를 짓밟고 이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마음을 자극해서 보였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이 출연진들이 정말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스터트롯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탁님이 이제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 것이 있다. 뭐냐면은 이제 출연들 중에 좀 도끼가 있는 사람을 빼러 다녔다. 독소,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하려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끼를 빼려고 다녔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탁님은 실제로 정말 찐 리액션을 많이 보여줘요. 막 칭찬하고. 그 뒤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서로가 칭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또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은 기생충 영화인데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의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아는 사람? 몇 억이에요? 몇 억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가지고. 몇 억일까요? 진이 몇 억일 것 같아요? 5억. 자, 또 5억 나왔어요. 자, 또 주홍이는 3억? 네, 3억. 5억, 3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기생충 여러분 영화를 못 보셨죠? 그죠? 보시면 안 되죠?
네,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그쵸? 네, 근데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집이거든요. 집과 마당. 그래서 거의 그렇게 엄청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명량과 동일한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150억. 예, 사실은 집과 마당, 뭐 계단, 어떤 조그마한 허름한 집 이것만 나올 건데 150억이 나온 거예요. 그 도대체 그 150억은 이 명량급의 150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제 보통 영화를 촬영하면 보통 영화계나 방송계가 그 근무 형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인 돼서 알바, 뭐 영화 출연진 알바 같은 걸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대기하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송계에서의 현장 근무 실태는 하루에 19시간을 일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 영화계는 13시간. 자, 그런데 근무 기준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촬영을 제한했고 12시간 이상을 넘길 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쉬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이러한 영화 스태프 표준 근로 계약서를 모든 기생충 참여한 영화 스태프에게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을 근무를 넘지 않도록 정확히 지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했거든요. 이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래서 기생충이 어쩌면 잘 성장하고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변화에 적응해서 무언가를 최초로 만들어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또 넷플릭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원래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된 거잖아요. 또 BTS도 마찬가지죠. BTS도 처음에 모든 KBS, SBS 아니면 대형 연예 기획사가 유튜브 시장에 들어오는 걸 좀 꺼려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방송에서만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BTS가 그걸 먼저 뚫었죠. 그래서 이제 팬들과 소통하고 그런 문화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팬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BTS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함께 뛰어들어서 최초로 처음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참부모님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참부모님이야말로 저는 변화와 최초를 만들어가는 가장 멋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겨주시면, 네, 참부모님의 어린 시절. 여러분은 참부모님의 어느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때? 여러분 이때죠? 여러분이 보는 참 어머님은 이때 어머님이시죠? 네, 제가 본 참 아버님은 전 여기서부터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볼 때 이렇게 이쪽에서 이미 성장하고 완성하신 참 부모님을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참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으셨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참 부모님께서는 계속 섭리가 바뀔 때마다 변화할 때마다 그 섭리에 발맞춰서 끝없이 노력해 오십니다. 네, 9.11 테러가 나와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쓰러질 때 그때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정성을 엄청 들이셨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예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범하겠다 해가지고 서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서 갑자기 아버님이 전 식구 다 여수로 내려가서 수련받아라 해서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계속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변화하려고 그 변화에 맞춰서 노력하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유키즈 보세요. 네,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고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교수님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네, 이 그알 교수님이 유재석을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사람이 연예대상 최고점에 오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려오기가 쉽습니다. 최고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유재석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유재석은 사실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다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석은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보다도 200%라고 얘기하잖아요. 200%, 300%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작년에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여러분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엄청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 부모님께서도 계속 성장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집이 어디예요? 참부모님의 집 어디야? 천정궁. 천정궁 가본 사람 있어요? 네, 가보셨고 언제 가봤어요? 초등학생 때 천정궁 엄청 크죠? 네, 엄청 크고 엄청 으리으리해요. 그래서 참부모님의 집이 천정궁이니까 엄청 크고 으리으리한데 사실 참부모님의 가장 첫 번째 교회이자 집은 그 나무 우리 박스로 만든 집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부산의 범내골에 처음으로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만드셨는데 거기가 진짜로 우리 그냥 보통 택배 나온 박스 있죠? 그 박스로 지붕을 만들고 붙여가지고 집을 만드셨어요. 와, 그 집을 만들고 참 아버님께서 너무 좋다. 처음으로 집이 생겼다.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보고 좋아하셨다고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허름한 박스에서부터 시작하셨던 참 부모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부모님이 아주 승리하고 완성하신 참 부모님을 보고 있지만 사실 참 부모님께서는 정말 어려울 때부터 계속 섭리에 발맞춰서 변화하고 최초를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세요. 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네, 사실 완벽한 존재라고 느껴졌던 참 부모님도 사실은 사명감을 견뎌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네, 지금 요즘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 희망전진 대회, 세계 희망전진 대회도 하시고 희망전진 예배도 하시고 그런 걸 많이 보셨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아마 이런 걸 할 텐데 자, 어느 방송국이나 어디도 시도하지 않은 거의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 앞에 계시고 뒤에 여기 앞에 엄청난 수많은 그 화면들이 있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식을 진행했던 건, 행사를 진행했던 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희망전진 대회를 총 5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각 세계에 있는 엄청 대통령도 오고 부통령도 오고 그러한 좀 엄청난 고위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 희망전진 대회를 했어요. 이것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예를 들면 청평항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에 다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참 부모님이 가장 그걸 먼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참 부모님께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사납게 부는 중에도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잠을 잘 잡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잡니다. 그래서 나도 물고기한테 배웠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무서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나도 배와 한 몸이 되어 물결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파도를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피할까? 쉬운 길로 갈까? 아니면은 난 그렇게 못해. 이제 그렇게 못 살아. 난 예전으로 돌아갈래.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파도의 흐름에 왔을 때 그 파도에 같이 몸을 맡기면서 들어갑니다. 마치 아무리 거센 파도와 폭풍가 몰아쳐도 그 바다에 깊숙이 있는 물고기들은 전혀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것처럼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춰서 정말 잔잔한 물고기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단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려운 고비를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말 배와 한 몸이 되어서 이 상황을 한번 극복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작년에는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들으면서 솔직히 듣기도 싫고 몰아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전에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있고 시간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원래부터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면 좋은 거. 그래서 원래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갑자기 급하게 맞닥뜨렸을 뿐이지 우리는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라면은 지혜롭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또 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볼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이번 주가 되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은 바로 변화를 이끄는 사람, 최초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첫 선발주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2020년이라는 코로나의 그 1년이 지나가고 저희가 어느덧 지금은 좀 적응이 된 듯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해보면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못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신 참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도 그런 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늘 어려운 시대가 있겠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파도에 몸을 맡겨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분명 기쁜 일도 있을 테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늘 부모님 함께 여기 있는 성화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성장해 나가는 여기 있는 성화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화들은 정말 지난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우리 성화들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버티고 올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관다영의 이름으로 부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